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프라임경찰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고요. 요 영상들은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거냐면 우리 경찰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렬에서 뭐 형법, 형사소송법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시험이 3월인데 1월 달에도 벌써 한 형법, 형사법 시험 문제가 한 4-5군데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또 보전이 문제가 막 200개, 300개 되니까 이걸 또 언제 다 보지? 해서 조금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제 시험 직전이고 하니까 그걸 다 보는 건 강사의 역할이고 그 중에서 물론 뭐 마음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 보시는 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나는 할 것도 많은데 언제 다 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올해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 조금 낯선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자꾸 골라가지고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소개해드리는 뭐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해서 하는 김에 제가 이제 아예 이름을 여기 이제 월간 좀 빗대면 좀 그런데 매월 그달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일부 뽑아가지고 좀 가볍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14일 날 있었던 이게 해경 경사 승진 시험 문제고요. 주제는 법인의 범죄 능력과 양벌 규정입니다. 요즘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참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쉬워요. 우리 법인이 합병이 될 때 합병되는 법인에게 그전 법인의 여기 나와 있는 양벌 규정에 따른 형벌이 승계되냐. 일단은 그 전에 아주 이제 기초죠. 법인은 뭐는 있고 뭐는 없어요. 법인은 범죄 능력은 없는데 형벌 능력은 있죠. 형벌 능력은 있어가지고 벌금형은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형벌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합병이 될 때 이 법인의 합병되는 법인의 승계가 안 돼야죠. 그래서 요거는 뭐 늘 나왔던 클래식한 지문이니까 요거는 뭐 그냥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에 결국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고 자연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래서 그 회사에 소속된 대표나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럼 이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법인을 처벌을 해요? 그 근거가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 비록 범죄는 너희 소속 직원이 했지만 법인 너도 뭘 안 했기 때문에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따라서 형벌 능력은 부과하는데 자 여기서 이 법인의 형벌 능력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이 자연인 여기 나와 있는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 이 사람에 종속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독을 잘했으면 처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에 대한 처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인 처벌 따로 행위자 처벌 따로니까 꼭 행위자가 처벌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봅시다. 그러면 2번하고 3번도 사실상 같은 맥락이죠. 법인 처벌 따로 행위자 처벌 따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3번에서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단할 때도 같은 조치 그럴 필요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연인 처벌 따로 그 다음에 법인 처벌이 다 따로따로 다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꼭 네가 처벌돼야 내가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 처벌 따로 내 처벌 따로.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뭐 감경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이 법인은 또 법인대로 따로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근데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지입 차주가 지입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지입 차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금형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입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입차주가 있고 지입차주가 또 근로자를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이랬을 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지는 자는 회사냐 차주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범죄 행위는 얘가 있고, 그러면 자연인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사용자나 법인이 처벌돼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누가 처벌되는 자냐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연적으로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운행을 관리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101조, 100조 1항에 정한 사용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 지입차주가 결국 이 근로자를 고용을 했고, 따라서 얘네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진다?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가 차주기는 하지만 결국 이 사실 형식적이지만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실제 권리를 가진 자는 지입회사이기 때문에 얘가 사고치든 얘가 고용한 얘가 사고치든 어차피 얘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운행 관리하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종업원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입회사가 처벌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